어제 이제 나왔습니다. 주거 민생 방안에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대출을 많이 그리고 이자를 동결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용하고 두 번째로는 그 임대, 그러니까 자체 임대를 늘린다. 공적 임대도 늘린다. 그리고 민간 임대에 대해서 하겠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그거 나온대요. 등록임대 사업자를 어떻게 부활이죠. 항상 부활인데 거기서 이제 워딩은 중소형이었고요. 60제곱미터 이하였고 아파트는 물음표 아직까지 뭐 빌라라든지 다가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라고 하고 세 번째로 같은 경우에는 전세 사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이제 등록 임대 사업자 얘기하셨는데 정말 많이들 투자자분들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등록 임대사업자 부활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 내용을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부터 얘기를 계속 하셨죠. 계속 얘기를 해왔던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투자자들한테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당장의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이 순간에 나 어디 투자해야 될까요?를 자꾸 물어보시지만 그런 어떤 정책과 정책들이 쌓이면서 방향성이 나오는 건데 아직까지는 없었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임대사업 제도가 딱 나오게 되는데 결국에는 지금 전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첫 번째로는 하락을 막는다. 하락을 막는다.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얘기를 할 때 느끼는 거지만 금융위기급 하락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그렇죠. 근데 금융위기급 하락은 사실상 이상하게도 요번에는 운때가 그렇게 맞아서 IMF 때와 2008년 금융위기라고 하는 연타석 삼진을 당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연타석으로 삼진이 세 번째로 나오기는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위기급 하락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급전직하라고 하는 부분. 더더구나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게 되면 어쨌든 그것들이 중소형이든 어쨌든 간에 사람들로 하여금 지금 버틸 수 있는 힘을 주고 있는 약간 그런 어떤 뉘앙스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오게 되면은 사람들이 투자할 대상이 나오거나 매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을 뒤로 미룰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저는 매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우리가 급전직하가 나왔던 금융위기급의 급전직하의 그 가격 하락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는 투매 현상이었어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진 데다가 투매 현상이 나왔던 건데 내가 좀 더 기다려볼까 라고 하는 건 투매 현상을 방지하거나 하방을 막아버리는 상황이 발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다면 이 제도는 오히려 하락이 설사 온다 하더라도 급전직하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정부의 의도도 숨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임대사업자 제도를 하게 되면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도 공시지가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거든요. 아직도요? 네, 아직도 물어보는데 그 물어보는 분들을 자세히 보게 되면 공시지가 1억 미만이 왜 테마가 되고 왜 올랐는지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시지가 1억을 사서 돈을 벌었대더라라고 하는 결과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건데 제가 그래서 답을 드릴 수 없고 저는 안 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만약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왔는데 중소형이잖아요. 중소형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투자자들은 서울과 수도권에서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면 지금 지방에서 움직여야 되는데 거기서 중소형에 대해서 약간 혜택이 나왔을 때는 특정 지역의 공시지가 1억 미만의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투자자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을 생각해서 일단은 임대사업자 제도라고 하는 부분이 올 하반기에 완전히 구체화가 될 거다. 구체화가 되면은 그때부터는 특히나 이제 지방 투자와 관련된 부분에 방향성이 열릴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그래서 그때쯤 되면은 지금 포항이 어때요? 울산이 어때요?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지금은 솔직히 답하기가 다 어려운 구간에 접어들었고요. 현재로서는 임대사업자 제도 때문에 아직은 저도 지방 어디가 좋다라고 하는 거는 말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잘 모르겠어요. 다만 물량 자체가 줄어드는 동네가 많으니까 꽤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앞으로 어떻게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를 조금 더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건 뇌피셜인데 공시지가 1억을 이제 취득세 때문에 그렇게 하잖아요. 등록임대 사업자를 만약에 내가 취득했을 경우 중소형에 대해서 좀 프리해지는 거죠. 그렇죠. 유해지고 근데 여러분 그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임대사업자 안 해보셨잖아요. 안 해보신 분도 많은데
근데 10년 동안 보유한다 생각하면 아까 그 지방에 투자를 하는데 뭐 10년 동안 물량이 없어진 데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지금 뉴스 하나 찾았는데 강원도도 바로 오르니까 엄청 분양 때리잖아요. 맞아요. 내가 팔 때 해야 되고 내가 10년 동안 보유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수익을 내서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2011년도에 제가 2011년도에 임대사업자가 나와서 준공공 임대사업자 그때 나왔었어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딱 10년이 됐죠. 그래서 5%씩 증액만 한 거예요, 그 사람이. 네. 저는 그걸 다 추적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투자를 잘했나 생각을 했죠. 거길 들어간 게 진짜 잘했나. 근데 정작 10년 동안 많이 안 올랐더라고. 오르긴 했는데 5%씩만 계속 올린 거야, 그 사람은 전세를. 차라리 그게 무피 투자하고 투자가 안 들어가고 뭐 누수가 안 생기고 막 공실이 안 생겼다면 그럼 뭐 그냥 내가 가져가는데 그런 것도 생각해야 되는 거죠. 10년 동안 보유해야 된다는 그거. 그리고 사실 등록임대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연말, 올해 말까지 뭔가 가시화적으로 나오게 되고요. 근데 되게 좋은 말씀 하셨는데 하락장을 막는 방패 역할을 하게 돼요. 이건 진짜 중요한 말인데 제가 느껴지니까 그래요. 지금 임대사업자에서 말소된 게 진짜 많은데 그 말소된 거 같은 경우에는 투매하고 있거든요, 저도. 투매해야죠. 지금 중과 그것 때문에 투매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만약에 임대사업자가 부활되면 남편이 그러더라고 다시 등록하라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 그거 뭐 저한테 잘해주셨다고 그랬고 저도 잘해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거 진짜 중요합니다, 진짜. 진짜 중요한 게 흔히 말하는 급락은 진짜 투매 현상과 같이 연결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지금 정부가 바보 같은 행동을 그동안 되게 많이 한 것 같지만 정부가 진짜 바보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외국의 상황을 보면서 보게 되면 뭐 금리 인상이나 뭐 환율도 통화 수업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시장 자체가 불안해지는 경우는 국내 시장 자체가 안전하게 돌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투매 현상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되면은 이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정부가 집값을 엄청나게 올릴 생각도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도 떨어뜨릴 생각도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정책 속에 다 보여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투매 현상이 사라지는 순간 하방이 견디고요. 하방이 그렇죠. 견디게 되면 그리고 임대 물량도 생기고요. 네, 임대가 생겨나는 그러니까, 거고 근데 또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집을 안 사게 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임대 사업자를 이용해서 전세 물량들을 공급하는 거죠. 공급하게 되고 5% 이상 올리지 않게끔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꼭 먹고 알 먹고라는 게임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는 그 임대사업자가 왜 폐지를 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임대사업자를 제가 이제 과거 막 역사를 봤을 때 와, 그 과거에 그거 진짜 잘했구나. 네. 경부고속도로 정말 잘 깔았구나. 뭐 경부고속도로 반대하는 의원들 막 들어눕는 사진도 있고 그러잖아요. 네네.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겪어왔을 때 임대사업자도 해보면서 느꼈는데 와 임대사업자라는 제도가 진짜 좋은 제도구나라는 거 저는 인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왜 이렇게 싫어하고 안 좋게 생각하고 그랬냐면 두 가지 원인이 있었거든요. 네. 이유는 그거였어요. 세금을 약탈자 같이 표현했죠. 세금을 안 내게 하는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세금을 내는 사람인데 그거 트릭을 써서 세금을 그러니까 안 걷게 된다. 네. 그게 이유가 하나였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유가 되게 하나 큰 게 있었던 게 뭐냐면 임대사업자 때문에 물건이 안 나온다. 그거였어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그 임대사업자 물건 안에서 아파트 물량은 별로 없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물량이 나왔나요? 네. 안 나왔죠. 실제적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제 집을 파는 거에 대해서 지금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정작 그 물량 그 조사를 해본 걸 보면은 임대사업자 폐지하고 나서 더 안 나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이제 어떤 세금에 대한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세금을 다 걷기 위해서 차라리 임대차 입법을 했긴 했는데 그래서 임대사업자를 폐지한 거였는데 생각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임대사업자가 생기면 정말 하방 강진성이 정말 탄탄해질 거라는 생각이 진짜 들어요. 그렇죠. 지금 현재 가격이 어쨌든 뭐 5억이 떨어졌네, 뭐 6억이 떨어졌네, 자꾸 이런 내용들이 결국에는 지금 투매 현상이거든요.
그렇지. 이 투매 현상이 진짜 침체장에 빠지게 되게 되면은 지금보다 걷잡을 수 더 없어. 떨어지는 성으로 떨어지게 되면서 전세가 수준까지 떨어지는 상황까지 올 수가 있을 그렇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의 심리를 지금 은근히 바꿔놓고 있고 기대를 하게 만들면, 아니 해피님 입장에서도 원래 팔려고 마음먹었는데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오는 걸 보고 그때 생각을 할래라고 생각하지. 진짜요? 지금 그래서 그건 모르겠고 지금 팔겠다 이러진 않을 거라는 많아요. 거죠. 왜냐하면은 매도의 특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매도의 특성을 알지 매수의 특성을 아는 거예요. 매도의 특성은 뭐예요? 이익 실현. 맞아요. 그리고 뭐 안 오를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있고, 지금 내가 세 번째 이유가 되게 많이 커졌던 거는 세금에 대한 이유가 되게 많이 커졌어요. 그렇죠. 그것도 있어서 이렇게 이제 매도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임대사업자를 하게 되면 조금 이게 상세가 되고 기간이 길어지고, 그러니까 시간 투자, 장기 투자로 가게 되는 거죠. 건전한 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하여튼 그래서 저는 임대사업자 제도 자체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실제로 우리 쪽 그 부동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아닌 분들은 왜 그런 걸 하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굉장히 유리한 제도예요, 세입자분들한테. 엄청 유리합니다. 저 아침 10시에 내고 11시에 계약, 1시간 만에. 그리고 사장님만 드릴게요, 오늘 하루. 네. 어떻게 와서 계약했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 사람이. 네. 그래서 다 부동산에 가장 싼 전세를 찾기 위해서 전화번호를 다 남기고 가신 분인 거예요. 그리고 바로 계약하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임대사업자 물건을 전세를 내놓을 때 임대사업자 물건이라니까 제 물건이 가장 먼저 전세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만큼 이게. 좋은 거예요. 세입자한테 엄청 좋은 거예요. 이사에 대한 스트레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좀 그냥 부당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겠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은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임대사업자 제도가 나중에 또 실망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근데 왜? 제가 추적했잖아요. 투자자 입장에서는 실망할 수도 있다. 맞아요. 근데 잘 생각하셔야 될 게, 뭐든지 그 좋은 게 있으면 나쁜 게 있는 건데, 하지만 임대사업자 제도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걱정하시는 하락이라고 하는 부분을 방어하는 데만큼은 이처럼 좋은 제도가 없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기 때문에 조금 마음을 편안하게 가시는 게 맞는 거고요.